밤입니다. 모든 소리가 멈추는 시각이죠. 오늘 이 시간엔 조금 다른 기록을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날의 시간은 2024년 10월 14일 밤 11시 26분. 장소는 경기도 광주 곤지암 정신병원. 지금은 철거되어 사라진 그 폐병동 안에서 녹음된 한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 이름은 단순했어요. 길이는 정확히 3시간 12분. 그 안에는 바람소리, 발자국, 기계음,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그 목소리가 녹음기를 켠 사람의 목소리였다는 겁니다. 오늘 밤의 서사는 그날 그 폐병동 안에서 녹음된 음성을 토대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의 기록을 복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 아닙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던 실화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낮추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서도 들릴 수 있으니까요. 밤의 서사 14번째 이야기. 곤지암 정신병원. 1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밤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도시의 불빛이 사라지는 순간 어둠은 형태를 가진 생물처럼 느리게 번졌다. 곤지암 정신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비어 있었다. 신호등은 꺼져 있었고 가로등은 깜빡이며 바람에 흔들렸다. 도로 위엔 아무 소리도 없었다. 단지 차 안의 에어컨 송풍구에서 새어나오는 바람 소리만 내 귀 옆을 지나갔다. 나는 그날 카메라 대신 녹음기를 들고 있었다. 작은 손바닥만 한 기계 하나? 그리고 여분의 배터리 2개. 딱 그것뿐이었다. 누군가는 괜히 이런 걸 하냐고 했지만 나는 말없이 웃었다. 이 병원에선 소리가 먼저 들린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차에서 내렸을 때 공기가 이상했다. 매캐한 냄새, 오래된 물의 냄새, 그리고 금속성 냄새가 섞여 있었다. 바닥은 눅눅했고 신발 밑창이 지늘게 살짝 달라붙는 느낌이 들었다. 산 아래쪽에서부터 병원 입구로 이어지는 길은 짧았지만 걸을수록 발소리가 울렸다. 벽이 없는 공간인데 울림이 있었다. 어디선가 좁은 통로를 지나는 듯한 느낌. 어둠은 깊고 공기는 끈적했다. 입구엔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출입 금지라고 적힌 표지판이 사선으로 매달려 있었고 그 글씨는 이미 반쯤 벗겨져 있었다. 철문을 손으로 밀자 낡은 경첩이 윽 하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녹음기가 스스로 켜졌다. 버튼을 누른 적이 없는데 붉은 불빛이 켜지며 작은 화면에 시간이 떴다. 그건 내 걸음과 거의 동시에 시작됐다. 1층 로비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벽에 붙은 간호사 근무표, 잘린 전화선, 벽에 붙은 낙서들. 퇴원하고 싶다. 나 아직 있다. 여기서 나가지 마. 글씨들은 엇갈렸고 일부는 위에 덧칠된 것처럼 겹쳐 있었다. 가장 이상한 건 그 글씨들이 최근에 써진 것처럼 선명했다는 것이다. 벽이 오래됐고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그 위에 글씨만은 젖은 잉크처럼 반짝였다. 나는 복도를 따라 걸었다. 왼쪽은 병실, 오른쪽은 처치실, 그리고 끝에는 계단이 있었다. 모든 문이 열려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문이든 열면 안쪽은 똑같았다. 각도만 달랐지. 방의 구조와 그림자는 동일했다. 침대 2개, 금속 선반, 그리고 깨진 거울 하나. 거울은 모두 같은 형태로 깨져 있었다. 가운데 부분이 파이고 사선으로 금이 간 모양. 마치 누군가 안에서 밖을 향해 손을 뻗은 듯한 균열이었다. 녹음기 화면을 보니 시간은 001206이었다. 아직 병원 안에 들어온 지 10분 남짓이었다. 그런데 녹음기 안에서는 미세한 숨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내가 숨을 멈추면 그 숨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고요 속에서 다른 누군가의 폐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녹음기를 껐다. 그러자 소리가 멈췄다.
다시 켜자 화면이 바뀌어 있었다. 재생 중. 녹음 버튼을 누른 적이 없는데 기계는 스스로 재생 모드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때 내 목소리가 나왔다. 이쪽으로 들어와요. 나는 숨을 멈췄다. 그건 분명 내 음성이었다. 톤도 속도도 호흡도 완벽하게 똑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녹음기 스피커에선 그 문장이 반복 재생되었다.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쪽으로. 볼륨은 점점 줄었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복도 끝으로 향했다. 그곳엔 문이 하나 있었다. 닫혀 있었다. 그 문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기록실. 아무런 불빛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냥 손을 문 손잡이 위에 올렸다. 그런데 그 순간 문 손잡이가 안쪽에서 미세하게 움직였다. 아무런 힘도 주지 않았는데 내 손바닥 아래에서 누군가 손을 포개는 감각이 느껴졌다. 차갑고 축축하고 확실히 살아있는 손이었다. 나는 손을 뗐다. 그리고 녹음기를 들었다. 녹음기 화면에는 다시 숫자가 떴다. 남은 시간 00시 00분 3시간짜리 녹음기였다. 그런데 이미 다 찼다는 표시였다. 나는 기계를 귀 가까이 가져갔다. 작은 노이즈 사이로 소리가 들렸다. 그건 내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번엔 문장이 달랐다. 이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순간 문이 스스로 열렸다. 바람 한 점 없었는데 문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안쪽으로 밀렸다. 안쪽은 어둠뿐이었다. 빛을 비췄다. 벽에는 오래된 서류철이 흩어져 있었다. 각종 기록지, 환자 이름, 날짜, 병명, 그리고 맨 위에 한 장이 내 발밑으로 떨어졌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입원일 2024년 10월 14일 성명공란. 공란이었다. 환자 이름이 없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서명 하나가 있었다. 성명 확인자나. 필체는 내 손글씨였다. 그 순간 녹음기에서 삐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 삐 소리는 병원 전체로 번졌다. 층간 스피커에서, 금이 간 스프링 천장에서, 깨진 인터폰 속에서 모든 소리가 합쳐져 하나의 맥박처럼 울렸다.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때 벽에 시계가 멈춰 있는 걸 봤다. 시침과 분침이 정확히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11시 26분. 내가 병원에 도착한 시각이었다. 시계의 초침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틱하는 소리는 계속 났다. 움직이지 않는 시계가 계속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복도로 나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봤다. 내 그림자였다. 하지만 방향이 반대였다. 내가 뒤로 걸으면 그림자는 앞으로 걸었다. 빛은 한 줄뿐이었는데 그 그림자는 나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다. 나는 숨을 멈추고 벽을 바라봤다. 벽 위엔 내 그림자가 아니었다. 다른 누군가의 그림자였다. 가느다란 목선, 긴 머리, 그리고 팔이 허리까지 내려와 있었다.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팔끝이 서서히 들렸다. 벽을 긁는 소리도 없었고 움직임도 없었다. 그냥 팔끝이 내 쪽을 가리켰다. 그때 녹음기에서 또 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금 보고 있죠? 나는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림자는 그대로였다. 하지만 내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달랐다. 발소리, 나 혼자였는데 두 사람이 걷는 소리였다. 복도 전체가 공명하듯 울렸다. 기록실 문이 닫히며 공기는 순간적으로 식었다. 나는 달렸다. 출구를 향해 그대로 달렸다. 하지만 병원 입구는 보이지 않았다. 끝이 없는 복도였다. 문이 계속 반복됐다. 102호, 103호, 104호, 그리고 다시 102호. 나는 똑같은 문 앞을 4번 지났다.
그런데 그때마다 문 앞의 숫자가 점점 번졌다. 잉크가 번지듯 마지막엔 숫자가 모두 검은 얼룩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얼룩 속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웃음이었다. 소리의 방향은 없었다. 천장도, 바닥도, 벽도 아니었다. 공간 전체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점점 느려졌다. 하하하. 그러다 멈췄다. 나는 녹음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 순간 화면이 켜졌다. 숫자가 거꾸로 흘러가고 있었다. 시간이 뒤로 가고 있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마지막으로 들린 건 내 목소리였다. 지금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병원 전체의 불빛이 동시에 깜빡였다. 그리고 벽에 붙은 내 그림자가 사라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복도 끝 어둠 속에 또 하나의 내가 서 있었다. 손에 녹음기를 들고 그 입이 천천히 열렸다. 이쪽으로 들어와요. 나는 아직도 도망치고 있었다. 복도는 끊기지 않았다. 계단이 있어야 할 자리엔 계단이 없었고, 창문은 어둠을 비추고 있었다. 벽지는 계속 뜯겨 있었고, 그 틈새마다 종이처럼 얇은 무언가가 깜빡였다. 그건 빛이 아니었다. 기록된 화면 같았다. 한참을 달리다 멈췄을 때 복도의 중간쯤에서 바닥이 이상하게 울렸다. 발 밑에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손전등을 비췄다. 바닥이 미세하게 올라오고 있었다. 콘크리트가 아니라 테이프 리본이었다. 녹음기 안에서 돌아가던 자기 테이프가 바닥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회전하지 않았는데 테이프가 살아있는 듯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나는 녹음기를 꺼냈다. 화면에는 숫자가 여전히 거꾸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녹음기 뒤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지금 누가 듣고 있죠? 그건 내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번엔 확실히 달랐다. 속삭임이 아니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기계가 나를 대신해 말하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점점 깊어졌다. 마치 벽 너머 금속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직접 말을 거는 것처럼. 나는 녹음기를 내려놓았다. 그런데 기계는 바닥에서 움직였다. 마치 누군가 그걸 당기고 있는 것처럼 병실 쪽으로 천천히 미끄러져 갔다. 바닥을 기어가는 듯한 소리, 그리고 테이프 리본이 그 움직임을 따라 길게 이어졌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복도 끝의 벽에 무언가 새겨지고 있었다. 금속이 긁히는 소리 없이 그저 글자가 새겨졌다. 하나의 문장. 이 기록은 안쪽에서 재생됩니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손전등을 끄고 잠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 문장은 또렷했다. 눈을 감았는데 눈앞에 그 글자가 그대로 떠 있었다. 빛보다 선명하게. 나는 다시 걸었다. 병원 안쪽으로. 복도는 서서히 좁아졌고 양쪽 벽은 안쪽으로 휘어 있었다. 걸을수록 벽이 가까워졌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벽의 끝에는 문이 하나 있었다. 수술실 2. 손잡이는 녹슬어 있었다. 문틈에선 바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바람은 따뜻했다. 살의 온도였다. 문을 열자 안쪽은 텅 비어 있었다. 수술대 하나, 녹슨 도구 몇 개, 그리고 천장에 매달린 오래된 조명. 그 조명은 꺼져 있었지만 어딘가에서 희미한 빛이 비쳤다. 빛의 원천은 수술대 위에 놓인 내 녹음기였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기계는 꺼져 있었다. 화면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스피커에선 여전히 소리가 났다. 호흡, 그리고 발소리. 하지만 이번엔 내 발소리와 반대 방향이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녹음기 안에 나는 움직이고 있었다. 들리죠? 목소리가 말했다. 이건 당신이 남긴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남긴 거예요.
그때 천장 조명이 켜졌다. 전원이 없는데 불빛이 들어왔다. 희미하고 붉은색이었다. 수술대 옆 벽면이 밝아지며 거대한 유리창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유리 안쪽을 보았다. 그 안에는 또 하나의 수술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엔 나가 누워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있었고 손에는 녹음기를 쥐고 있었다. 하지만 확실히 그건 나였다. 내가 지금 서서 보고 있는 그 자세 그대로. 나는 손을 들어 유리를 두드렸다. 유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유리 안에 내가 눈을 떴다. 그리고 입을 움직였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은 병원밖에 아니야. 목소리는 유리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직접 귀 속에 들려왔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눈앞에 나도 숨을 내쉬었다. 숨결이 맞았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다. 내 숨은 하얗지 않았고 유리 안에 나는 김처럼 흰 입김을 내뿜고 있었다. 유리 안에 내가 말했다. 이 병원은 들어온 사람을 내보내지 않아요. 단지 재생할 뿐이에요. 그 순간 수술대 아래서 무언가 움직였다. 금속 다리가 흔들리며 바닥이 울렸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조명이 번쩍이더니 유리 안의 빛이 꺼졌다. 그리고 눈을 깜빡이는 사이 유리 안에 나는 사라졌다. 대신 내 바로 뒤에서 똑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쪽으로 들어와요. 나는 뒤돌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병실 전체의 벽에서 동시에 들렸다. 벽에 페인트가 부풀어 오르며 입 모양을 만들고 있었다. 수십 개의 벽들이 동시에 말을 했다.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쪽으로 들어와요. 나는 녹음기를 들고 병실을 빠져나왔다. 문이 닫혔다. 바로 그 순간 복도 전체에 불이 켜졌다. 그 불빛은 흰색이 아니었다. 붉은 조명, 살아있는 피처럼 깜빡였다. 그리고 벽마다 새겨져 있던 글씨들이 모두 동시에 바뀌었다. 여긴 기록실이 아니에요. 여긴 재생실이에요. 나는 숨을 멈추고 벽에 손을 댔다. 벽은 따뜻했다. 마치 피가 흐르는 듯했다. 그리고 그 온기가 내 손을 따라 올라왔다. 팔, 어깨, 목, 귀, 그리고 귀 안으로 무언가 흘러들었다. 소리였다. 녹음기의 소리였다. 그 안에서 내가 말했다. 이제 나가요. 나는 달렸다. 하지만 복도는 끝이 없었다. 천장은 점점 낮아졌고 벽은 점점 가까워졌다. 어느 순간 나는 완전히 눌린 듯이 몸을 숙여야 했다. 숨이 막혔다. 머리 위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냄새는 썩은 피 같았다. 바닥에는 오래된 신문지가 깔려 있었다. 그 위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검게 그을린 병원 외벽, 그리고 작은 문 하나. 사진 속문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재활병동 출입금지. 그 밑에는 손글씨로 한 줄이 더 적혀 있었다. 여긴 끝이 아니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복도 끝에 또 문이 있었다. 이번엔 문이 잠겨 있었다. 문고리를 잡자 녹음기가 진동했다. 기계는 꺼져 있었는데 내 손 안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이 스스로 켜졌다. 글자가 반대로 뒤집혀 있었다. 녹음 중, 거꾸로 쓰인 단어, 거꾸로 흐르는 시간. 문이 열렸다. 안쪽은 캄캄했다. 나는 한 발자국 들어갔다. 그 순간 녹음기 화면에 내 얼굴이 비쳤다. 하지만 그 얼굴은 웃고 있었다. 나는 웃지 않았다. 그 웃는 얼굴이 입을 열었다. 이제 내가 녹음해요. 문을 넘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이전까지 들리던 내 숨소리가 사라졌고 대신 누군가의 호흡이 내 귀 가까이서 이어졌다. 나는 숨을 참고 서 있었다. 하지만 그 호흡은 내 호흡과 완전히 같은 템포였다. 내가 멈추면
그것도 멈추었다. 다시 들이쉬면 그것도 들이쉬었다. 마치 내 숨이 복제되어 다른 공간에서 재생되고 있는 것처럼. 앞은 보이지 않았다. 손전등은 이미 꺼져 있었고 빛은 아무 곳에서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나는 손끝으로 벽을 더듬었다. 벽은 매끈하지 않았다. 지문처럼 오돌토돌한 요철이 느껴졌다. 손끝으로 따라가 보니 그건 벽에 새겨진 파형이었다. 소리의 진동을 그대로 새긴 것 같은 선들이었다. 벽 전체가 거대한 녹음기처럼 음파로 덮여 있었다. 손끝이 닿는 곳마다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벽이 살아 있었다. 나는 귀를 대보았다. 그 안에서 탁, 찰칵, 윽, 하 같은 소리들이 끊임없이 오갔다. 전부 사람의 목소리였다. 남자, 여자, 아이, 수십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부 같은 문장을 되뇌었다. 녹음은 멈추지 않는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녹음기가 갑자기 뜨거워졌다. 기계가 진동하며 화면이 켜졌다. 그 안에 내가 서 있던 모습이 그대로 비쳤다. 하지만 녹음기 속에 나는 조금 전보다 더 뒤쪽에 있었다. 내가 한 발자국 움직이면 화면 속에 나는 그보다 한 박자 늦게 따라왔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이제 위치가 바뀌었어요. 나는 녹음기를 떨어뜨렸다. 기계가 바닥에서 돌아갔다. 붉은 불빛이 깜빡이며 숫자가 천천히 뒤로 흘렀다. 그러다 멈췄다. 그리고 기계 안에서 내 목소리가 나왔다. 여긴 밖이 아니라,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주변의 어둠이 울었다. 정말로 울었다. 공기가 떨리고 벽이 흔들렸다. 그 떨림 속에서 하나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어둠이 모양을 갖기 시작했다. 그건 사람의 형체였다. 하지만 얼굴이 없었다. 눈, 코, 입이 있어야 할 자리가 모두 파형처럼 밀렁였다. 그 얼굴이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벽의 진동이 더 세졌다. 파형의 선들이 벽에서 분리되며 공중에 떠올랐다. 그 선들은 소리의 형태 그대로 사람의 손, 발, 머리의 모양을 만들었다. 그 존재는 내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이 있어야 할 자리를 열었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나왔다. 지금 녹음 중이에요. 그 말이 울리자 주변의 모든 벽이 동시에 진동했다. 벽 속에서 빛이 깜빡였고 그 빛은 마치 필름처럼 돌아갔다. 수십 명의 실루엣이 벽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다들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전부 내 목소리였다. 나는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발목 아래로 차가운 무언가가 감겨 있었다. 손전등 대신 녹음기의 테이프 리본이 나를 감고 있었다. 움직일수록 리본은 더 세게 조여왔다. 그 안에서 다시 소리가 났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나는 발을 때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닥이 꺼졌다. 몸이 밑으로 빨려 들어갔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감겨 들어갔다. 바닥이 입처럼 벌어지며 나를 삼켰다. 눈앞엔 다시 병원 복도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엔 모든 것이 거꾸로였다. 천장은 아래에, 바닥은 위에 있었다. 그리고 복도 끝에는 나 자신이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았다. 걸음을 멈춘 나. 그리고 내 손에는 또 하나의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그 녹음기를 든 내가 말했다. 이 소리, 나중에 들으면 안 돼요.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모든 소리가 멈췄다. 정적 속에서 단 하나의 소리만 남았다. 심장 소리도 아니고 숨소리도 아닌 기계의 재생음. 딸깍, 찰칵, 웅. 그리고 그 위에 내 목소리가 겹쳐졌다. 이건 기록이 아니라 복사예요. 벽에 붙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그림자는 내 것이 아니었다. 그림자가 천천히 벽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리고 나와 같은 자세로 서 있었다. 그림자의 눈 부분이 서서히 열렸다. 검은 구멍 속에서 붉은 불빛이 깜빡였다. 그건 녹음기의 표시등과 같았다. 그리고 그림자의 입이 움직였다. 너는 이제 소리가 됐어요. 그 말과 동시에 몸이 떨렸다. 온몸이 기계음처럼 진동했다. 손끝에서 미세한 전류가 흘렀고 귀 속에서 누군가 녹음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딸깍, 세상이 멈췄다. 그리고 내 시야가 두 개로 나뉘었다. 하나는 어둠 속의 병원, 또 하나는 녹음기 안의 병원. 둘 다 같은 공간이었지만 한쪽은 내가 보고 있었고 한쪽은 나를 보고 있었다. 녹음기 속의 병원에는 병마다 이름이 있었다. 기록실, 병동, 재생실, 그리고 마지막 문에는 이 글씨가 적혀 있었다. 출구. 나는 문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문 손잡이는 녹음기처럼 떨리고 있었다. 손을 대는 순간 그 떨림이 손끝을 타고 몸 안으로 번졌다. 그리고 귀 속에서 내 목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면 다시 시작돼요. 나는 문을 잡은 채 멈췄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따뜻했다. 낮의 빛 같았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낯익은 소리가 들렸다. 내가 병원에 들어올 때 켰던 녹음 파일. 그 재생음이었다. 누군가 그 파일을 재생하고 있었다. 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엔 또 다른 내가 대답했다. 지금 들어가요.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쪽에서 붉은 불빛이 번졌다. 그 불빛이 나를 삼켰다.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밖인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목소리가 진짜 제 목소리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그냥 이야기를 전한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녹음기가 멈추지 않더군요. 전원을 꺼도 배터리를 빼도 소리는 계속 나왔어요. 마치 누군가 이어서 말해주는 것처럼요. 곤지암의 기록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들어온 사람의 소리가 남고 그 소리가 다음 사람의 귀에 닿고 다음 사람이 그 소리를 대신 말하죠. 그리고 언젠가 그 소리가 또 누군가의 입으로 흘러갑니다. 지금처럼요. 혹시 방금 당신의 이어폰이나 스피커에서 딸깍 하는 소리 들리지 않았나요? 그건 녹음이 시작됐다는 신호예요. 오늘 당신이 들은 이야기는 그냥 괴담이 아닙니다. 어디선가 실제로 남겨진 기록이에요. 그 기록은 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의 기계 안에서 계속 재생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당신의 휴대폰 안에서도요.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끝나면 녹음이 멈출 거예요. 아니면 다음 목소리가 바로 이어지겠죠. 당신의 반응이 다음 기록을 깨웁니다.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그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다음 병동의 문을 여는 신호입니다. 밤의 서사는 매일 밤 10시 다시 들려옵니다. 이쪽으로 들어와요.